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프린트 앞면에 문제 2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구절판 모양이죠. 정팔각형 모양의 구절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총 9개의 반찬을 올려 놓는 거예요. 구분해서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가운데 부분에 어떤 반찬을 놓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9가지 반찬 중에 하나를 가운데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총 첫 번째 반찬을 가운데에 집어넣는 경우는 몇 가지? 9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채워진 다음에 나머지가 8군데인데 얘네들은 돌려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바깥 테두리 부분은 원순열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순열. 그래서 총 8개를 원에다가 탁자에다 배치하는 경우랑 같기 때문에 곱하기 8-1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산은 여러분들 충분히 하리라 보고 결과만 알면 되겠죠. 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추가 학습을 보겠습니다.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삼각형, 두 번째 정사각형,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예시가 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그림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림에 대한 거. 총 지금 정삼각형이 있고 총 8명이 앉는 거죠. 아니, 9명. 자, 정삼각형에 9명이 앉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지금 앞으로 할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 정다각형 등은 또 직사각형도 마찬가지고,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앉는 사람이 어디를 앉는지를 구분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게, 첫 번째 사람이 어디 앉냐.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여기에 앉는다. 이 경우나 여기 앉는 경우나 여기 앉는 경우가 다 회전시켰을 때 일치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 부분 한 군데에 앉는 경우가 다 이 세 군데가 다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가운데 부분에 앉는 경우. 이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죠. 마지막으로 이쪽 반대편에 앉는 경우도 다 일치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자리를 잡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1, 2, 3 중에 하나. 그래서 3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남지? 9명 중에서 한 명이 앉았으니까 8명이 앉는 거예요. 8명이 앉는데 첫 번째 자리를 만약에 여기에 잡았다면 나머지 자리는 첫 번째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구분이 갑니다. 자리에 구분이 가기 때문에 나머지 8명이 앉는 경우는 구분 가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랑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나머지가 9명 중에서 1명이 빠졌기 때문에 9-1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3 곱하기 8팩이 답이 되겠죠. 자, 이걸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일반화 시켜서 이 경우에 똑같은 정삼각형인데 한 변에 n명씩 앉을 때예요. n명. 여기도 n명, 여기도 n명. 자, 이 경우도 첫 번째
첫 번째 사람이 자리를 잡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부터 1, 2 쭉 가서 n번째 자리까지가 구분이 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는 n가지가 됩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앉음으로써 구분이 가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 n-1은 순열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미안해, 전체 3n명이에요. 3n명, 3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됩니다. 다시 쓰면 n 곱하기 3n 마이너스 1 팩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정사각형이에요. 이 그림대로 설명하면 총 몇 명이 앉은 거야? 정사각형 그 탁자에 8명이 앉은 겁니다. 8명.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앉히는데 구분이 가는 자리는 얘나 얘에 앉을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앉히는 경우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총 8명 중에서 한 명이 앉고 나머지는 이제 구분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8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이걸 일반화시키면, 자, 같은 정사각형인데 한 변에 마찬가지로 n명이 앉는 거예요. 여기도 n명, n명, n명. 자, 아이디어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앉는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n가지겠죠. n가지고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4n명 중에서 한 명이 앉고 나머지는 구분이 가는 자리가 돼버리니까 4n 마이너스 1 팩토리얼로 정리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자, 이 그림에 대해서 풀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총 8명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요 기역자 부분을 한번 보면, 기역자 부분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되겠지. 왜?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회전시키면 일치하죠. 마찬가지로 얘랑 일치하기 때문에 처음 앉히는 사람의 앉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총 8명 중에서 한 명이 앉고 나머지 한 명이 앉음으로써 그 이외의 자리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첫 번째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다 구분이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순열이 적용되죠. 그래서 8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얘를 일반화시켜서, 자, 같은 직사각형이 있는데 맞지? 자, 이 기역자 부분에 한번 보자. 자리가 하나, 둘, 쭉 가서 n-1, n-2 직사각형이 아니야. 얘랑만 같고 이 길이는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는 이와 같은 자리 몇 개 있어? 여긴 n이에요. 선생님이 n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n가지가 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이 중에 여기에 앉았다 하면 나머지 자리는 총, 여기가 기역자가 n명이면 여기 니은자도 n명이겠죠. 그래서 2n명이 총 앉는 거야. 2n명 중에서 한 명의 자리가 정해졌으면 나머지는 구분이 가기 때문에 2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삼각형, 직사각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른 모양도 상관없겠죠. 뭐 정오각형이나 그런 것도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안 치는 경우의 수 곱하기 나머지 사람을 안 치는 경우의 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순열 중에 이제 중복 순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복 순열. 자, 개념 열기부터 봅시다. 세 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여행용 가방. 그러니까 세 자리가 이렇게 돼 있다. 여행용 가방에 이제 비밀번호, 암호 집어넣는 거 있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집어넣는데 세 자리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가방이에요. 여기에 이제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중복을 허용하여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를 하나씩 골라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는. 그럼 여러분들 요 첫 번째 자리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부터 9까지 숫자랬어. 0부터 9까지.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설정할 때 여기 0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두 번째 10의 자리가 0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를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입니다. 그럼 각각의 자리는 여기 0부터 9까지니까 10가지지. 여기도 10가지, 10가지.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총 10의 세제곱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얘를 10 파이 r로 표현할 거예요. 이거 읽기는 파이라고 읽는데 곱셈을 뜻하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중복 순열의 3 중복 순열의 기호예요. 자,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아래 있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는 그랬어요.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n 파이 r로 읽습니다. 자, 여기서 n이 뜻하는 건 숫자나 대상의 개수예요. 여기서 R이 뜻하는 건 위에서 봤듯이 빈칸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용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세 개의 숫자 x, y, z 중에서 5개를 택하는. 자, 그러니까 칸을 5칸이라고 보면 되겠지. 세 개 문자. 자, 5칸이 있다. 자, 이와 같이 5칸이 있어요. 각각 여기에 x, y, z. 마찬가지로 x, y, z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각각의 자리에는 몇 가지씩 들어갈 수 있어? 3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 자, 그래서 3의 5제곱인데 이걸 뭐 위에서 설명했던 n파이r 개념으로 보면 숫자나 사물의 개수, 대상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죠. x, y, z 3개. 파이 빈칸의 개수가 5개입니다. 3파이 5 해서 3의 5제곱. 3의 5제곱이면 243개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제 2번. 4개의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0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거야. 0. 몇 자리? 4자리. 4자리가 있는데, 자,
네 자리라고 하면 1000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에는 1하고 2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0, 1, 선생님 왜 이러지? 1, 2, 3이 들어갈 수 있고 첫 번째는 1, 2, 3, 1000의 자리는 1, 2, 3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0, 1, 2, 3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가지,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네 가지씩 몇 번? 세 번. 3 곱하기 4의 세제곱, 3 곱하기 64니까 답은 192가지가 나오겠죠. 문제 4번 봅시다. 여섯 개의 문자 A부터 F까지 중에서 세 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 중에서 자음으로 시작한대. 자음. 그러면 그래서 세 개를 택합니다. 근데 여기는 자음만 들어간대. 자음. 그럼 자음을 찾아야겠죠. 자음은 이 중에서 B하고 C하고 D하고 F가 있습니다. 자음 총 4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음 총 4가지니까 4가지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뭐가 들어갔든 상관없어요. A부터 F까지. 그러니까 여기 6가지, 여기도 6가지가 되는 거죠. 4 곱하기 36 해서 그래서 144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 배울 개념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문자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문자열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예요. 여기서 생각열기 첫 번째, 세 개의 A와 A가 3개가 있고 B가 2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직접 한번 일렬로 나열을 해봅시다. A, B, B 그리고 A, B, A, B가 있고 그 다음엔 A, B, B, A라는 게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A, B, A, B 그리고 A, B, A, 맨 끝에 있는 B가 이제 하나씩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A, B, A가 있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처음 A로 시작하는 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지. 처음에 이제 B가 나오고 A가 3개, B 그 다음에 B 요게 하나씩 올라간다 생각하십시오. B, A, 그리고 B, A 마지막으로 B, A 직접 세봤더니 몇 개가 나왔어요. 총 10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4번 셀 수는 없기 때문에 10개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3개의 A를 밑에 아래 첨자를 집어넣어서 A 3개와 B 2개를 다 구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A1, A2, A3, B1, B2. 그럼 얘네들은 첨자가 붙음으로써 서로 다른 문자가 되죠. 그러니까 1, 2, 3, 4, 5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지.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개념이야? 그냥 순열이죠. 순열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5 팩토리얼 즉 12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A, B 요거에 대해서 여기에 만약에 A와 B에 첨자가 붙은 경우에 그것들을 일렬로 한번 나열을 쭉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3번 여기다 이제 나열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A1, A2, B1 미안해요.
A1, A2, A3, B1, B2. 그리고 A는 그대로 있고 A1, A2, A3 하고 B의 위치만 바꿔봅시다. B2, B1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엔 자 A1, A1, A3, A2, B1, B2. 여러분들도 이거 동영상 꺼놓고 잠시 꺼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해보고 선생님 동영상으로 맞춰보십시오. A1, A3, A2, B2, B1이 있겠지. 또 A1으로 시작하는 건 끝났죠. A2, A1, A3, B1, B2, A2, A1, A3, B2, B1. 그 다음에 A2, A3, A1, B1, B2, A2, A3, A1에 B2, B1. 자, A2로 시작하는 것도 이제 끝이죠. A3로 시작하는 거 봅시다. A3, A1, A2, B1, B2, A3, A1, A2, B2, B1. 네, 마지막으로 A3, A2, A1, B1, B2, A3, A2, A1에 B2, B1이 됩니다. 이걸 왜 한 거냐면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첨자를 제거하면 모두 뭐랑 같죠? 모두 그냥 A, B, B랑 같다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위에서 2번에서 만든 A1, A2, A3, B1, B2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총 120개까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얘네들은 이 120가지 중에서 얘네들은 요거 하나랑 대응된다는 얘기예요. 첨자를 없앨 때. 근데 첨자를 없애면 1번에서 했던 A 3개,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을 보면 4번은 3번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3개 A와 2개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순열, 곱해 첨자가 다 붙었을 때 순열의 개수에서 A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3가지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팩이지. A에서 생각하는 건 3팩이에요. B에서 생성되는 개수는 B1, B2 2팩이 되겠죠. 얘네들의 순서 관계가 다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5팩이지만 5팩을 몇으로 나눠줍니다. A1, 2로 구분했을 때 생기는 순서 3팩과 B1, 2로 생기는 순서 2팩으로 나눠줬을 때 이것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 이거 계산해 보면 5팩하고 3팩 나눠주니까 5하고 4 남고 2로 나눠주니까 10가지. 우리가 직접 1번에서 나열해서 구했던 같은 것이 있는 A 3개, B 2개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정리하면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p, q, r개씩 있을 때 그러면 전체가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수열의 개수는 그랬을 때 뭐냐면 위에서 이제 직접 구한 거 비슷하게 전체 개수의 팩토리얼 같은 것들이 몇 개씩 있는지 p개 어떤 것이 p개가 있어 p팩 그 다음에 q팩 마지막 r팩으로 나눠준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단 p부터 q 플러스 r 다 더한 것은 반드시 전체 개수 n과 같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기 있죠? 보기 문제 한번 같이 보자. 5개의 숫자 1, 2개, 2, 2개, 3 하나야. 이것을 일렬로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랬어요. 전체 몇 개? 5개니까 5팩. 그 다음에 1이 2개, 2팩. 2가 2개, 2팩. 3이 하나니까 1팩.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100. 근데 사실 1팩이라는 건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5팩 나누기 같은 것 2 이상의 개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20 나누기 4니까 답은 30까지가 되겠죠. 자,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정지해 놓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 과정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풀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 5번은 바나나. 자, 바나나 이제 이걸 문자를 분해를 하면 A가 몇 개? A가 3개입니다. 그리고 B가 하나, N이 2개, 총 6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1번은 이 A 3개, B 하나, N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앞에서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러면 총 6개니까 6팩 나누기 A가 3개, B가 1개 쓸 필요 없죠. N이 2개. 그래서 이와 같이 되지. 3팩은 6이니까 6으로 약분하면 얘는 5팩만 남습니다. 120 나누기니까 얘는 60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같은 상황에서 n이 양 끝에 온대. n이 양 끝에 올 때, n이 양 끝에 오도록 하니까 뭐 n을 한번 집어넣고, 그럼 가운데 들어갈 문자는 a가 3개, b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n은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수를 결정짓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총 몇 개? 4개. A가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 4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아래 예제 3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갑자기 격자무늬 도로 형태가 나왔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사용되는 또 다른 형태예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그 내용은 같습니다. 자, 격자무늬고, 격자무늬에서 A부터 B까지 가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최단 거리예요. 최단 거리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최단 거리란 말이 없고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끝도 없이 나오겠지. 여기서 빙빙 돌다가 여기서 돌고, 그래서 뭐 한도 끝도 없이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거리라는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라는 건 반드시 오른쪽으로 몇 칸? 4칸을 가야 돼. 위쪽으로는 2칸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A란 문자로 보고, 위로 가는 것을 B란 문자로 대치를 시킵시다. 그러면 이 최단 경로는 A가 몇 번? 4번 나와야 되고 B가 2번 나와요. 그래서 A 4개, B 2개, 총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단 경로의 개수는 6팩 나누기 4팩 2팩이 되겠죠. 그래서 6팩에서 4팩 나눠주면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답은 15가지가 되겠죠. 자, 문제 6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으면 같이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격자무늬 도로 형태인데 집이 있고 중간에 우체국이 있고 도서관이 있어요. 아래 그림을 보고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오른쪽 몇 개? 5번. 위로는 4번을 가야 돼. 여기선 집에서 도서관, 우체국은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도서관까지 5번, 4번 같은 거기 때문에 총 9칸을 가고 5칸, 4칸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 5팩으로 나눠주면 9, 8, 7, 6에 4, 3, 2, 4, 2, 8 이렇게 되겠죠. 9, 7이 63, 63 곱하기니까 126까지가 됩니다. 아래 2번은 이제 우체국을 써먹는 거죠. 자, 우체국. 그러면 집부터 우체국까지 갔고 다시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집에서 우체국까지는 2칸이니까 총 4칸, 4팩 나누기 2팩, 2팩.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는 3칸, 2칸입니다. 그래서 총 5칸 나누기 3팩, 2팩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앞에 거는 4팩 나누기 4니까 6이 됩니다. 5팩 나누기 3팩, 2팩이니까 계산하면 10이겠죠. 전체 경우는 60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프린트물에는 없지만 교과서 16쪽에 하단에 생각 넓히기가 있습니다. 같이 해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 빵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고 서로 다른 모양의 바구니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10개의 빵 중에서 5개를 택하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최종 목표는 서로 다른 빵 10개 중에서 5개를 택한 다음에 그것을 바구니에다가 나누어 담는데 단 바구니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는 10개의 빵 중에서 5개를 택한다. 자, 서로 다른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씩 5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어떤 개념이 나와야 돼? 이거는 조합 개념이죠. 조합이니까 총 10개에서 5개를 택하는 10 콤비네이션 5가 됩니다. 두 번째, 활동 1에서 택한 5개의 빵을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빵이 5개가 있고 바구니가 있어. 그럼 빵 1 구해놓은 빵이 이렇게 5개가 있다고. 5개를 바구니 3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선택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빵이 바구니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빵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죠. 근데 빵 2가 빵 1이 들어갔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바구니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빵들이 5개가 한 바구니에 다 들어가도 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3가지 선택권이 있고 빵 2도 마찬가지죠. 각각 빵마다 몇 개씩, 이건 2번 얘기야. 빵마다 3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빈칸이 3개라고 보면 돼. 거기에 5개의 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은 중복 순열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 3번은 1과 2 활동 결과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10개의 빵 택해서 5개를 택해서 바구니 3개에다가 담는 경우의 수는 1번에 수고한 10시 5와 2번에 수고한 3파이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17쪽에 갈릴레이의 주사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숙독을 해서 무슨 내용인가를 잘 이해를 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아무튼 코로나 시국이 잘 마무리돼서 목요일이라도 내일 모레라도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